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광고 들어가는 사이에 청취자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게 있는데 1349님께서 검찰이란 조직은 현재 가지고 있는 힘을 놓기 싫어하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의도 중계석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토론 이어가면서요. 자,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 총장이 업무 복귀한 다음에 바로 또 이제 월성 원전 조기 폐쇄한 것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영장 실질 심사 있고 그래서 산자부 공무원들 과장급대 이상이죠. 구속할지 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이렇게 속도가 낸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홍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는 사실 벌써 검찰이나 또는 우리나라 법조에서 해결점을 찾고 마무리를 했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이게 문재인 정부 4년이 다 지나도록 시작만 해놓고 지금까지도 명쾌한 답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현실 문제 때문에 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결론은 이 원전이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지금껏 우리 에너지로서 활용했었던 것이 갑자기 이거를 중단시키는 이런 사태가 이게 정치적으로 벌어졌는데 이걸 감사원이나 또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감사해본 결과 원전은 지속돼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평가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 원전을 폐쇄됐을 때의 국가적인 소모의 예산 문제 또 피해 문제 이건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간다 해서 이 안전한 것을 지속해야 된다라고 실무자나 담당이 했을 때 이게 너 죽을래 이런 식으로 이걸 압박을 해서 다시 뜯어 고치는데 자그마치 444번을 고친 겁니다. 이건 아마 세계 어느 공식 문건에도 이렇게 시대한 일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한두 번 고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444번을 고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이 짧아서 얘기는 못 드리고 그리고 담당의 마지막 얘기는 뭡니까? 신의 짓이다. 예.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의 신의 나라입니까? 이런 추원 변명을 해서 담당들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그래도 우리 산자부에서 장관이나 또 기타의 정당이든 많은 권력기관에서 야 이건 아니다. 여부 보면은 너 죽을래라는 용어까지 써서 이걸 다시 고치고 또 신내림으로 내가 이미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한민국의 이 원전 문제를 그걸로 끝낸다면은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가가 살아있고 그동안에 여기에 감사한 사람들이 다 눈뜨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런 공갈 협박 그리고 신이라는 이름으로 빌려서 이 원전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이 정부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붙기가 부끄럽습니다. 예. 네. 그럼 홍 의원께서는 이제 원전 중단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수사를 지금처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신 겁니까? 물론이죠. 예. 네, 원자력 발전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대폭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 안전성이 보장이 안 되고 경제력으로도 별로 의미가 없다. 왜?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원히 핵 폐기물들을 보관해야 되나 이런 문제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없다. 이게 전 세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의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탈원전이 세계적 대세인 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당연히 탈원전 정책에서 문제를 입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나온 겁니다. 정책에 대한 이 판단을 검찰이 나서가지고 탈원전 정책 하지 마라. 지금 이런 지시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야당에서도 하고 있는 얘기가 비슷한 내용입니다. 탈원전 정책이 틀렸으니까 그 정책에 대해서 칼을 대라. 이 얘기인데 정책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한다면 대한민국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걸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440분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그 내용 중에는 기밀 사항도 있고 국가적 기밀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드러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
말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 변화에 대해서 이게 감춰야 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정책에 대해서 이게 이 검찰이 칼을 들고 들어오겠다면은 바로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틀렸다. 이걸 놓고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거야말로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가고 있다고는 봅니다. 예, 물론 개인들 몇몇 사람들이 중간에서 잘못된 행위, 일탈 행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탈원전 정책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서른 의원께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세계적인 그 추세인 탈원전 이 대세 이거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찰이 나서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하시는 그 것이죠. 부분에서 지금 탈원전을 우리는 국내에서 주장을 하고 대통령이야 많은 강요들은 외국 나가서 이 원전에 대해서 수주를 하려고 또 로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외국에서 이게 진짜 웃음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을 폐쇄시키고 우리 외국에 와서는 이걸 수주한다. 이게 도대체 정책이 맞습니까? 이게 폐쇄하는 게 아니에요. 20년간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알아보고 유럽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니까 지금 이 수주하려고 했었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원전 수주하려고 했던 게 해외 나와서 전부 금지됐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정부나 대통령께서는 국내에서는 이걸 중단시키고 해외에 가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이게 이제 왜곡시키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원전을 전부 다 폐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원전들은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궁극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취하겠다는데 그 기간이 20년도 더 돼요. 30년도 더 돼요. 그런 장기간 기한을 두고 앞으로는 새로운 원전 안 짓겠다는 게 기본 입장인데 이한 기한되어 있는 건 해요. 하는데 그 탈원전 정책이 사실은 지켜보면 답답하기 짝이 느린 속도로 진행돼요. 그런데 그것을 원전을 다 폐기한다. 이렇게 지금 왜곡되게 선전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이고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가 원전 수주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항에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전 수주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들을 지금 마무리를 짓는 작업이에요. 그걸 뭐 안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왜곡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에 우리 최 의원님 말씀인데 한마디만 드리면은 지금 절차적으로 순서에서 줄여나간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1호기 같은 거는 지금 앞으로도 수명이 50년 보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폐쇄시켰으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50년간 놔두든지 최소한도 30년이라도 놔뒀다가 그다음에 또 딴 에너지를 또 창출해내는 건 있을 수 있는데 50년이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 50년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안 보셨는데 이게 50년을 보장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예, 자 잠깐만요. 자, 그 두 분 토론화 중에 아까 우리가 얘기 나눴던 서른 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낙연 대표의 그 측근의 안타까운 소식 관련해서 청취자 한 분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3140님입니다. 서른 의원님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 들린 분은 이상현 중앙지검에서 이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람인데 왜 검찰을 나무라나 이런 질문 주셔서 이게 보니까 이상현 중앙지검장이 아무래도 흔히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분리되는 사람이 이끄는 이제 중앙지검에서 일하는 일이니까 이건 뭐 이렇게 검찰을 나무랄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사람 죽었습니다. 예. 죽었는데. 네. 어떻게 했으면 사람이 죽겠습니까? 예. 물론 그분이 착한 사람인 건 제가 잘 알아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의 본질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거 기간 중에 복사기를 대충 다 대여했습니다. 복사기 대여라고 월 12일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게 5달 친거해서 55만 원인가 뭐 이거를 제대로 선관위에 신고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게 결국은 선관위에서는 이거 고발 사안이 해서 고발을 했는데 그걸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걸 조사를 하면서 덤벼들어 꼭 조국 사건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를 그냥 죽이겠다는 쪽으로 나가는 건지 어떤 건지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사건을 놓고서는 검찰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이 비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나중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사람이 죽는 게 지금까지 들어가느냐 이게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 그 얘기에 너무나도 제가 안타까워서 얘기를 한마디 다시 드리는데
이 검찰 내부가 지금 윤석열 또 이성윤 이렇게 비슷하게 갈라진 것처럼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일단 언론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지가 아까 이성윤 거론을 안 한 겁니다. 예. 검찰이라는 그냥 전체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이성윤 소위 지휘하에서 예. 수사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리원 말씀대로 검찰이라는 거를 어떻게 들으면은 윤석열이라는 데서 상징적으로 놓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성윤 소위 팀에서 이 수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사가 하기 전에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같이 조사를 해갖고 나온 것을 다시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이 나중에 손을 안 댈 수 없어갖고 다시 또 손을 댄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예. 검찰이 선관위가 고발해서 검찰이 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냥. 아니, 고발했으면 고발한 사항 내용을 수사를 하면 되지. 왜 10년 전부터 더듬어가지고 나오겠다 하는 겁니까? 이게 전형적인 별건 수사이고 그리고 사람 잡기로 나오는 전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성윤 씨가 이걸 없는 걸 만들겠어요. 이성윤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안 그렇죠. 이성윤 그 사단에서 제출한 건 조사한 건데. 자, 여기도 중에서 하실 말씀 많으신데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말씀을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